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 오늘은 로베르토 로셀리니라는 이탈리아 감독의 전화의 저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좀 어제 그 선풍기를 틀고 좀 밤에 자는 바람에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이 영화를 언급하기 전에 이탈리아 네올리얼리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주의, 신사실주의 영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탈리아가 영화를 굉장히 잘 만드는 나라이죠. 그런데 이 감독, 로셀리니 감독이 이 3부작이죠. 전쟁 3부작. 무방비 도시, 오픈시티와 함께 그 다음에는 바로 전화의 저편, 그리고 독일 영년 이렇게 세 편의 전쟁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대표작을 만들어내면서 이 네오리얼리즘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역사적 영화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사조가 됐습니다. 그 중간에 속하는 전화의 저편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 미군이 계속해서 북진을 하면서 이제 그 독일군과 싸우는 과정, 그리고 미군을 받아들이는 이탈리아인, 무솔리니의 그 어떤 독재는 끝났지만 새로운 또 전쟁에 휘말려야 했어야 됐던 그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43년에서 45년까지, 44년 겨울까지의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여섯 개의 에피소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업적처럼 현대 영화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고, 네올리즘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이 깊게 느껴지는 그런 영화이고요. 보시면, 이건 다큐멘터리 영화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 로셀리니의 업적은요,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극적인 배우들을 기용해서 마치 전쟁 속에서 어떤 드라마가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매치를 시키는 그런 기술 또 그런 트릭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감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열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이. 기록 영화의 수법으로 전쟁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네오리얼리즘적으로 그려서 그 네오리얼리즘 신사실주의의 대표작이 됐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데 비정규군이죠. 파르티잔이 처형되는 독일군에게 처형되는 장면이 뭐랄까요? 굉장히 잔인하고 숨이 막히면서도 그들의 표정이나 내지는 어떤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이 아, 상황만 이렇게 보여주는 롱숏이 있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사실적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정복자와 피정복자, 그러니까 미군과 독일군, 그런 관계, 미군과 이탈리아 사람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전쟁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국면들, 이런 것들이 여섯 개의 옴니버스로 곳곳을 이렇게 카메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화의 저편은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에서 그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의 촬영 기법을 또 이 영화에서 뽑을 수가 있겠는데 배우의 연기 부분에서 좀 기존의 영화하고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전문 배우인가 비전문 배우인가 동네에서 그냥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훈련된 배우인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연기가 매우 돋보이는 사실적인 연기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또 실제의 이탈리아 주민들, 엑스트라와 이런 그 동원된 사람들이 마치 전쟁 중에 어떤 한 장면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 전쟁 장면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적인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 그런 영화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화의 저편 파이잔이라고 원어가 되어 있죠. 파이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1946년 작품입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시칠리아 섬에 상륙한 미군이 북부의 포강까지 이르기까지 이탈리아 여러 곳에서 일어났던 6가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옴니버스 형식으로 배열한 작품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화는 시칠리아 섬에 막 상륙한 젊은 미군이 깊은 밤에 길 안내를 하는 이탈리아 처녀에게 가족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다가 저격을 당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화는 점령 직후의 나폴리, 물건을 훔친 어린이를 쫓던 흑인 병사가 그 어린이가 살고 있는 빈민가를 보고는 그대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화는 황폐한 로마, 이탈리아의 창녀와 미군이 상기하는 해방 직후의 애정관계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4편은 시가전에서 벌어지는 피렌체, 이탈리아의 화가를 방문하는 미군의 간호원 이야기이고요. 5화는 북부 이탈리아 산속에 있는 수도원 식량을 제공한 미군의 종군 목사가 엄격한 수도사의 모습에 감동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6화는 포강에 포위된 파르티잔 부대가 독일군에게 발견돼서 강에 몸을 던져서 죽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이 기록 영화 같은 수법이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터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쟁의 에피소드를 재현시킨 네올리얼리즘의 대표작이고 이 네올리얼리즘은 이탈리아의 전후 풍경을 그대로 여과 없이 담는 사조로서 기록이 되면서 모든 영화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만큼 이 다큐멘터리 정신에 입각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파르티잔이 처형되는 롱셔트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화는 미군이 시칠리아에 상륙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탈환하기 위해서 북진하는 내용, 그들이 진격하는 도시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건들이지만 거기에 전쟁의 비참함이 세세하게, 세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비극적이고 우화적이면서 때로는 우연적이기도 한데요. 이 로베르토 로셀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카메라로 담아내는데 말씀드린 네올리얼리즘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휴머니즘 정신, 이 전쟁에 대한 이 상황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진실한 어떤 카메라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 이것들이 네올리얼리즘이 여러 영화사와 감독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의 이탈리아 예술은 오페라를 제외하면 변방에 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술의 수도는 파리였고,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이 최고 수준의 영화를 만들 때도 이탈리아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로셀리니는 이탈리아 영화의 품격을 세계 영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올리얼리즘적인 시선은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혁명적으로 바꿔 놨는데요. 당대의 전화의 저편, 오늘 소개해드리는 파이자를 가장 극찬했던 평론가는 바로 뉴벨 바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앙드레 바쟁입니다. 이분이 이 프랑스의 잡지죠. 그 잡지사의 편집장을 하면서 영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지나쳐갈 수 없는 영화란 무엇인가를 쓴 분인데요. 그의 정신적인 아들 프랑스와 트리포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뉴벨바그 감독이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바로 히치콕과의 대화를 이끈 감독이죠. 장르 고다르와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또 친구였고, 동지였고, 또 적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굉장히 안 좋게 헤어지고 나서 서로를 비판하다가 트리포가 먼저 일찍 사망을 했죠. 그것을 다룬 영화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프랑스와 트리포는 이 로셀리니의 조감독이 되고자 했는데요. 상황이 맞지 않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설명드린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란 무엇인가, 존재론과 영화 언어라는 부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화의 저편은 중편 소설들에 비유한다. 윌리엄 샤로얀, 어네스트 헤밍웨이, 윌리엄 퍼크너, 존 스타인백 같은 스타일과 로셀리니의 영화가 유사하다고 본다. 전화의 저편은 무엇보다도 한 편의 중평소설에 견줄 만한 아마도 최초의 영화일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전형적인 외관상으로 어정쩡한 장르인 스케치풍의 영화밖에는 알지 못했다. 로셀리니는 이탈리아 해방 당시의 6편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준다. 거기엔 그 역사적 요소밖에는 공통점이 없다. 그것들 가운데 3편, 1편, 4편,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레지스탕스와 관계가 있고, 다른 이야기는 연합군의 전진과 관계가 있는, 혹은 우스꽝스럽고, 혹은 감동적이고, 혹은 비극적인 에피소드들이다. 매춘, 암거래,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생활이 무차별하게 그 이야기들의 소재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6편의 이야기에 사회적, 역사적, 인간적인 배경이 그것들에게 그 다양성 속에서 완전히 동질적인 한 작품을 그것들로부터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어떤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각 이야기의 길이, 구성, 그 재제, 그 미학적 지속성 따위가 바로 한 편의 중편 소설의 인상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네, 영화 속에서 인간들에 대한 비극적인 묘사,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들이 파괴되는 어떤 현장, 여기서 도대체 도덕이 어디 있는가라는 어떤 상태를 우리가 묵도하게 되는데요. 살아남는 것만이 오직 중요한 목적인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영화는 잔인하게 카메라를 여과 없이 들이댑니다. 앙드레 바장의 말을 한 번 더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정신은 그 사건들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사건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그것들 하나하나 속에 있는 어떤 것, 말하자면 역사적 모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를 강요한다. 그러한 역사적 모랄은 현실 그 자체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도 분명코 그 역사의 모랄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다. 뉴벨바그의 이 젊은 청년들이 이 로셀리니를 그 아버지로 추앙할 정도로 모셨다는 것은 영화적 정신, 바로 그 도덕, 그 바탕 안에 있는 마음들,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데요. 네, 앙드레 바쟁은 로셀리니를 굉장한 감독, 그리고 네오리얼리즘의 창시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로셀리니 감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이고 네오리얼리즘, 신사실주의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모던 시네마, 현대 영화의 아버지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감독들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게 페데리코 펠리니, 길, 라스트라다 기억나시나요? 안소니 퀸과 젤소미나. 이 펠레니도 위대한 감독이죠. 로셀리니도 마찬가지고 또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인간의 허망함과 허무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던 기자 출신의 감독인데 영화가 뭐 거의 뭐 거장을 넘어선 거장입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니디요. 이 세 명의 감독이 이 후기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로셀리니는 이 어린 시절 그 영화를 자주 접하면서 음향 작업으로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데뷔 시점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당이 이탈리아를 장악하던 무렵이었는데 이 당시 로셀리니는 활동을 위해서 당원증을 발급받았고요. 파시즘 선전 영화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로셀리니가 본격적으로 전성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즘 정권이 몰락한 이후였습니다. 이 파시즘 치하에서의 이탈리아에서 틈틈이 도둑 촬영, 몰래 촬영이죠. 도둑 촬영을 하면서 제작한 무방비 도시, 오픈시티, 명감독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죠. 이 작품이. 그래서 비전문 배우의 기용, 이것은 네오리얼리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의 또 인도의 그 국민 감독이죠. 아파스 키아로스타미나 감독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리고 핸드헬드, 들고 찍기죠.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삼각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들고 찍으면서 현실감을 굉장히 주고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어, 이 또 거장 감독 한 명이 있는데요. 루키노 비스콘티의 강박관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바로 그 이 영화와 더불어서 최초의 네오리얼리즘 영화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로셀리는 이 작품과 함께 세계적인 유명 감독으로 떠올렸습니다. 전하의 저편, 독일 영년으로 유럽의 대표 영화 감독이 된 후에 로셀리니는 바로 국제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죠. 당대 가장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배우, 뭐 여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스웨덴 출신의 잉그리트 버그만, 카사블랑카의 주인공이죠. 바로 이 영화, 오늘 이 문제의 영화의 전화의 저편을 보고 매혹돼서 로셀리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버그만과 로셀리니 모두 결혼한 상태였고 두 가정을 버리고 이렇게 짝이 됐으니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잉그리트 버그만은 뭐 헐리우드에서 추방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 결혼하면 이제 다시 못 돌아와. 뭐 이런 협박도 있었고요. 헐리우드에서. 하지만 이 사랑이 바로 이 정신적인 영화를 만든 이 감독에게 모든 것을 이제 바치고 결혼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버그만은 로셀리노와 결혼한 후에 바로 그 감독의 페르소나 모든 영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시기에 스트롬볼리, 유로파 5일 등 네올리즘에선 살짝 멀어졌지만 모던 시네마의 시대를 열면서 특히 이탈리아 여행이라는 영화에서는 에릭 로메르나 장르이 꼬다르 같은 앙드레 바장의 잡지죠. 까이에 디 시네마의 누웰바그 영화 감독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고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를라고 언급하면서 제시되는 영화가 바로 이탈리아 여행입니다. 물론 잉그리트 버그만이 주인공인데요. 57년에 이 로셀리는 잉그리트 버그만과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혼은 바로 이 모든 영화들이 흥행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가난과 어떤 빚, 뭐 이런 자본, 이 돈의 문제가 가장 큰 트러블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59년에는 로베레 장군으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고요. 말년에 TV 매체에 관심을 가지면서 루이 14세의 권력쟁취, 블레즈 파스칼 같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들은 로셀리니의 이전 영화와는 다르게 미니멀하고 실험적인 양식으로 제작되었고 그런 이유로 어, 로셀리니의 국제적 명성은 전성기에 비해서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77년에 로마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로셀리니와 버그만 사이에 태어난 이자벨라 로셀리니, 아마 얼굴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여러 영화에 출연했고요. 또 블루벨벳이라는 잊을 수 없는 영화에 출연했죠. 이 로셀리니 감독은 장르 코드라가 가장 존경했던 감독이고 마틴 스콜세지를 비롯해서 후대 감독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잉그리트 버그만은 뭐 어마어마한 키의 배우입니다. 1949년 스트롬볼리를 찍을 때는 75cm, 175cm의 잉그리트 버그만을 위해서 촬영 장소로 가는 길에 해변에 들러서 어부들 중에서 제일 키 큰 사람 둘을 골라왔는데요. 그리고 로셀리니는 버그만에게 둘 중에 더 스마트한 분을 남편 역으로 이렇게 배우로 시키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키가 커가지고요. 당시 지금도 굉장히 큰 키죠. 모델 키죠. 근데 당시는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50년대인데요. 그런 상황이어서 남자 주인공 역을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다는 에피소드를 남겼습니다. 네, 로셀리니 감독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거장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공공연하게 이 로셀리니 감독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미친 감독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 아바스 키아로스타미라는 그 이란의 감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영화가 많죠. 예, 내 친구 집은 어디인가, 올리브 나무 사이로, 뭐 체리 향기 이런 대표작들이 있는데 그가 남긴 영화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카메라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을 기록했지? 어떻게 이렇게 꾸밈없고 숨김없는 그런 그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정말 어, 숨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잡아냈지? 라고 하는 이 아파스 키아로스타미의 정말 거장다운 이 카메라의 시선을 바로 로셀리니의 네오리얼리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지아장커라는 이 감독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아장커의 이 중국 영화의 미래라고 불리우는 이 독립영화 감독이죠. 예,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거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매우 좋은 영화도 더 많고요. 이 중국의 곳곳을 숨겨져 있는 어떤 사실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역시나 다큐멘터리 터치로 그려낸 이 감독도 바로 자신의 10편의 영화 안에 자전차 도둑이라는 영화, 특히 비전문 배우로 아주 굉장히 연기를 잘한 아주 네올리얼리즘의 대표작이죠. 이렇게 네올리얼리즘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의 영화를 보면 영향을 안 받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인도의 샤티아지트레이라는 길의 노래의 감독이 있죠. 이분도 역시 이 네올리얼리즘의 굉장한 감동과 공부를 하고 인도를 굉장히 인도다운 그런 시선으로 영화를 찍어낸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전화의 저편 네올리얼리즘의 시발탄이 된 영화를 시작하겠습니다. Della Sicilia. La notte del 10 luglio 1943, 네, la 미군이 flotta 시리아에 anglo-americana 상륙을 apriva il 하고요. fuoco contro le 이탈리아 coste 반도를 meridionali della 탈환하기 Sicilia. 위해서 진을 합니다. 이 도착이 바로 시칠인데요. 12 ore 그들이 dopo 진격하는 era in corso la 도시마다 prima 여러 grande 사건들이 operazione di sbarco 벌어지는데 alleata sul 이런 continente europeo. 사건들이 6개의 에피소드들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군과 이탈리아의 어떤 관계 그리고 A 독일군과 favore delle prime 또 ombre 미군의 notturne, le pattuglie 대적 anglo-americane 그리고 penetrano nel 파르티잔 territorio italiano. 비정규군과 미군과의 싸움 네,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 에피소드들로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독재가 끝났지만 새로운 이 전쟁 속 포화 안에서 가장 치열했던 43년부터 44년 그러니까 그 2년에서 3년의 어떤 치열한 그런 연합군의 미군의 That's the only way 이 out of this hole is let 전쟁을 them step. 그 부분을 Yes, I'm 다루고 afraid 있는 so. 영화가 We'll 바로 have to take a 전하의 stand. 저편입니다. Tony, Junior, go first. Cover it.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43년 7월에 시칠리아에 상륙을 하고요. 마을 아가씨 카멜리아가 미군들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때 바로 에서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전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사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썼고요. 이 영화는 페데리코 펠리니라는 라스트라다 길의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inside of the skirt. 실제로 미군이 Yes, America. 상륙했을 때 이탈리아인들이 그것을 의심하는 그런 사실적인 일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미군도 믿을 수 없는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펠리니는 그 교회, 카톨릭에 대한 세계를 영화 속에 많이 재현을 했는데 이 영화 안에서도 수도원이 등장을 하고 있죠. 종교적인 어떤 부분들이 역시 굉장히 많은 벽과 또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이 안에도 벌어지는 이런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Sì, mio padre è siciliano, è nato a Gela. Gera, io magari sono di Gera. Luca, l'americano di Gera è. 네, 친밀한 아군으로서의 미군을 보여주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부드럽게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고요. Comprano tutte, magari pecchini. Non si può nascere due paesi, non si può dire a nulla. Sì, una sigaretta, Per me la dice sull'americana che devono parlare. A me, Tony. Oh, sei tu che conosci la strada dalla 지금 là. 카멜라라는 아가씨죠? 마을 아가씨가 Segnalo la strada. 미군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No, mio frate e mio 다른 padre sono fuori 부대원들이 da 4 수색을 나간 giorni. 사이에 Due volte che tento della strada chiesa per 그녀를 cercare 지키던 Ricci. 미군 Hanno paura di 병사 mandare a Mitch sola. 조아의 Mi ci accompagno. 에피소드들을 Conosci 들고 bene la 있는 strada. 첫 Vengo con 번째 voi. Ma figlia, non ci puoi dire su Rim. questa gente sconosciuta. Non è- Non mi va, non mi va. 네, 전쟁 상황이고 또 그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여자가 미군을 도와주러 온 것인가? 길을 가르쳐 주고자 했는데 그것이 어떤 함정이 아닐까라는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What's your name? Maria? 그때 우리를 Look, 상황에 몰입하게 합니다. you, Ah, io Carmela. me, Joe, you come out. Beautiful city. Ah, mare. Mare? 이곳은 사방이 Ne faccio metà dire il mare, tu capisci? 둘러싸인 곳이고요. Yeah, mare. Jersey, we have the same blue sea. La barca è buono, mare è calmo. Forse non vennero per via della guerra. Io le vai a cercare e tu stare qui o andare. Where you going? You can't leave now. There's fighting out there. Capisci? Boom, boom. What? Don't look at me like that. It's not my idea. Siete tutto uguale, voi tedeschi, fascisti. Tutti che giocavate un fucile in mano, tutti stessi siete. Come on. We got a couple hours here together. 근데 이 영화를 더 사실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여러 언어들이 이렇게 혼재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탈리아어와 그리고 영어가 동시에 이렇게 들리고 있는데요. Shooting star. See? 자, 이런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서적인 에피소드로 이 영화의 첫 번째 에피소드들이 장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원, 별, 고향, 가족, 사진 이런 대화들이 이렇게 바닷가의 근처에서 Ah, stai giocando. 카멜라를 지키고 있는 미군 병사와 함께 이야기의 소재가 된다라는 것은 아마도 6개 에피소드들 중에서 가장 정서적인 씬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 비극적인 어떠한 상황을 끝으로 가장 또 마음 아픈 에피소드가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가족들과 또 지금 현재 이 병사는 먹을 것이 아니라 술 한잔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둘의 긴장감도 서서히 부드럽게 녹여지는 느낌이 납니다. Come? What? Riusciste come? You got me. Tony can follow you, but I can't. Look. Bailan. Spaghetti. Bambini. Mangiare. Mussolini. Salugare. That's it. Oh, yes, Carmel. Now, how about you? Your English any better than my Italian? Let's try you one. Look. Me, Joe. Understand? Joe. Joe. Good, good. Move to the head of the class. Okay, now try this. Me, Joe, boy. You, Carmela, girl. Ah, che ho? Fine, fine. You're doing fine. We friends, understand? Friends. Prego. Good girl, good girl. 이 두 명의 Look, Carmela, you dark. 에피소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로 미군이 Ah, un biondo.
Beyond knowledge. 와서 이탈리아의 여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느낌? I can almost 미국이 imagine a 들어와서 home. 이탈리아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상태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도 Home! 같이 In America 듭니다. sarei lo stesso? Yeah, in America I was a truck driver for a milk company. You like milk? I bring the milk. See? Drive, milk. Ah, ding dong. No ding dong. Milk! Look. Oh! Latte. Zio Luca aveva le vacche. Una volta su una vacca e si fece accanare 7 bambini. Bambi? You Bambi? No. Me? Yeah. Oh, no. No. My sister has a little boy, Dick. He's 7 and lives with us. You know, we've got a garden. My mother grows tomatoes. My sister and I tied a rope on our 2 pear trees to swing on. One day I loosened the rope and my sister got an awful surprise. This is Pop and Mom. This is Dick and my sister Helen. You don't understand. It's my sister. 네, 자신의 See? 가족 Little 사진을 boy and his mother. 보여주기 It's 위해서 my sister. 어두운 상황이라서 라이터를 켜는 순간인데요. See? You know, she's much better looking than this. People say she looks a little like me. Sorella. 네, 그때 Was ist los? 소리가 Warum hast du 납니다. geschossen? Ich habe nicht gesehen. Du musst die Nerven besser kontrollieren. Die Leute leiden seit einem Jahr Zeit an Hirngespenster. Komm, wir gehen. Doch, habe ich nicht gesehen. 결과적으로 조는 독일군이 Hermann, siehst du? 독일군이 Von dort hätte das 승리에 nicht kommen können. 맞아서 Womöglich. Wollen wir nachschauen. 죽습니다. Los, Piraten. Was für ein? 자, 그런데 이 파트의 연결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카밀라의 이상한 행동들, 의심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과연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Richtige Piratenloch. Jetzt kannst du das Licht anmachen. Mensch, da ist sogar das notwendige Stroh. Na, dann los. Wollen wir die Zimmer einrichten und das Hauptquartier aufbauen. 자, 이어 등장하고 있는 독일군입니다. Schied am Boden, finster wie ein Loch. Die richtige Gegend, um sie das Genick zu brechen. Mensch, halt an, ich... Nee, Gott sei Dank, diesmal ist wieder glatt gegangen. Pass auf deine Brocken auf und meckere nicht so viel. Ein Amerikaner, wir gehen baden. Hier kriegst du den 네, richtigen 긴장감이 Auftrag 흐르는 vom Jenseits. 상황에서 Nee, guck mal an, da ist doch jemand. 조는 죽음을 앞두고 있고요. Mensch, was machst du denn hier? Vergiss capaz al paese. Avevo paura. Was ist los? Haben wir was? Kriegt mal hoch! Du paura? Da americani. Oh, niente paura. Sogar Menschen sind hier zu finden. Was habt ihr gefunden? Noi non ti facciamo male. Noi camerati. Tu hai fatto luce? No. Ich scheint die Sprache verloren zu haben. Letzte zeigen für ein Frauenzimmer. Ja. 네, 방금의 시간을 달리해서 이 여자 곁에 있는 병사들이 Nichts gemacht hat, dann ist 다른 doch anders. 나라라고 하는 것 Ach, 자체가 Quatsch. 상징적인 어떤 느낌들을 Junge, 주는 der reife 그런 Birne. 상황이라고 Für 볼 uns 수 drei was zu tun 있겠습니다. ist, bleibt doch. Vornehmen. Und wenn sie nicht wiederkommen? Bei unserem Aussehen? 자, 이때까지도 여자의 행동을 우리가 어떤 것으로 믿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Joe. Fritz, glaubst du, dass wir noch weiter vorstoßen werden? Dass wir uns noch mehr zurückziehen müssen? Vielleicht bis Palermo? Rückzug? Bei uns gibt's keinen Rückzug. Morgen gibt's einen Gegenangriff und da werden sie laufen wie die Hasen. Bis nach Ägypten. Ach, bis zum Teufel.
카멜라가 조의 총을 드는 순간 그것은 카멜라가 벌린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조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카멜라가 보여지는데 Sounds like a carbine. 네, 독일군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미군이 다시 이곳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이 상황을 보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모르는 미군은 바로 카밀라가 뭐를 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독일군이 카밀라를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실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그 미궁 속의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거리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쟁 고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또 전쟁 상황에서 매우 피폐한 그런 상황들의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온 리얼리즘이 바로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전문 배우들과 사실적인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들을 기용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대로 찍어놓은 것 같은 다큐멘터리 터치를 그리는 것이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에도 많은 장면들 중에 바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아이의 사망, 아이의 과거, 아이의 부모 그리고 군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문학 시대 안에서 인형극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아이와 인사의 모습. 네, 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전쟁고아들은 술돈을 벌이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우정을 그려내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인형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미군이 그 무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그들이 시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인형처럼 놀아나는 것이냐를 무해해서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술에 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피폐한 상황들과 또 이 소녀는 부모가 이미 탄을 맞고 사망한 상황에서 도둑질을 일삼고 있는 스팔레라는 소녀입니다. 네, 실제 전쟁 후죠. 46년 작품이니까 전쟁 후에 이탈리아의 그대로 카메라를 가지고 곳곳이 헤어인 이탈리아를 그리기 때문에 마치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영화를 찍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곳곳이 그냥 오픈 세팅이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미군 병사 줄과 술에 취하자 군화를 이렇게 훔쳐서 Let me try, please. 발언하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ome for another celebration. They just celebrate for me every day. Going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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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home. Going home. I don't want to go home. My home is an old shack with 10 cans for doors. I don't need that key. I don't want to play no more, Paisan. I don't want to go home. I don't want to go home. I don't want to go home. Joe, si durul, mi ma rubeșca. Hey, you! Stop it! Dirty little rats! Yeah, I'm talking about you and 1,000 little kids just like you. Why do you steal? No, Cubby. No capiche, I make you capiche. To steal, to take, things that don't belong to you. Civic, yeah, America's rich and kind, but not me, and it's your fault. Yeah, I'm thinking about my first days in Italy, how my friends used to... Come on, get out. Come on, get out, let's have a look. Why do you steal, huh? Why do you steal, huh? Let's have a look. I wouldn't be surprised to find a battleship in your pocket. Take it off. And where'd you get this sweater? Huh? Where'd you 네, get it? 정신종을 넘었던 I 아이에게 suppose you want to fight me now, huh? 액션으로 Well, 이렇게 you come back here. 실험을 하는 이 미군 병사의 모습과 아이를 함부로 다루고 이렇게 숙대하듯이 하는 모습들이 이 집단 You don't get it. Come on, put 상황에서는 this hat on. 이게 You don't get away from it. 대응이 Put it on. 정상적인가 Put this coat on before you catch cold. You don't think it's all over, do you? You don't have me running after you, you little rogue. Come on, put it on, put it on. 아이 또한 아이 같지 않은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이 그저 이 전쟁 상황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Would you?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Would you go like you? Tragedie, Where do you live? Take me to your home. Don't make contact. in another. Come on, you take me. Get in. 네, 승적을 들어올리듯이 차에 태워서 사는 동네로 가자라고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사는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태한 Get out, get 이탈리아의 my shoes. Come on, get my shoes. 전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me on. 여기에는 많은 아이들이 신기한 사람을 맞이하듯이 환영 아닌 환영을 하고 있고 You brought him back. That's all right. 네, Prendete sopra, 문화를 돌려받는 모습입니다.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wait a minute. These are not my shoes. Come on, take me to your mother and father. How many shoes do you have?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 문화를 도둑질을 하는 상황인데 도둑질을 안 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현실들 그리고 이렇게 모여 사는 거의 피난민에 가까운 그런 생활 동굴에 가까운 시대 집이라고 할 수는 없는 소년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병사도 어찌할 수 없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되는 경험을 또 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1입니다. Where's your mother and father? Dove mom and papa? Mamma e papà non stanno più, sono morti. E bombo, boom, boom. Capisci? E bombo, boom, boom.
곧장 그곳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I bombardieri attaccano ponti ed 세 installazioni 번째 nell'Italia del 에피소드는 Nord per impedire che 스토리에서 rifornimenti 눈물 affluiscano alla 파는 linea gotica. 승려의 Numerose le 공격입니다. centrali. 저는 이 장면을 보다가 다시 돌려보는 행동을 했는데 많은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과연 이 여자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돌려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좀 뭐랄까 의미적으로 문학적인 부분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페이소스도 느껴지고 잔인함도 느껴지고 아이러니도 느껴지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군인을 맞이하고 이렇게 한방을 같이 지내기로 유혹을 하는 이 여자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자는 이미 이 전 레스토랑에서 한 여자와 굉장히 크게 다툰 다음입니다. What is your name? 네, 일반적으로 고객을 맞이하듯이 이렇게 잠자리를 하고 돈을 벌려고 했던 이 청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요. 프란체스카는 바로 술에 취한 프레드를 이렇게 자신의 Così freddi, non è? 영업소로 데리고 왔습니다. Però che maleducato che sei. Ma sei Quando è? simpatico, sai. 프레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Ma che cos'è? Don't bother. Oh, non ti vergogni. Un giovanottone come te. Se non ti piace potevi pensarci prima. Già sarei stato tutto il giorno nei bar. Ma non è meglio una ragazza? Sure, the bar was full of girls. Rome was full of girls like you. 당신 같은 여자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라는 pieno di 얘기처럼 ragazzi. 들리는데요. Yeah, now you're all alike. Before it was different somehow. Remember when we first came into Rome? How long ago was it? You know, when we finally broke through. Girls were all happy and laughing, fresh, full of color, beautiful. Gave us a funny feeling. And now it's all different. You should have seen the one I knew. Her name was Francesca. 네, 그녀를 봐야 된다고 was spread out 얘기하고 all 있는 프란체스카. 하지만 Everything 그 was just 여자는 like 바로 summer rain. 프란체스카였습니다. 4 hours, 변해버린 shut up. 거리의 여자로 변해버린 프란체스카였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그전에 얘기했던 장면의 플래시백 같은 느낌의 화면이죠. Acqua! Acqua per favore! Water! Per lavare! 환영받는 군인과 그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프란체스카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프란체스카인가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프란체스카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Accomodatevi. Sa, le tubature sono rotte e allora... Grazie. Non sarà molto fresca però. Siamo senza acqua da 2 settimane, allora... Ma non bicchiere, molto acqua, per lavare, per wash my face, la faccia. Ah, mi scusi, non avevo capito. Di qua, prego, si accomodi. 자, 불과 몇 달 전에 만났던 이 여자가 이 몇 달 만에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여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전쟁 상황들을 이렇게 축약적으로 인물들의 비극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에피소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Aspettate. Perché ci avete messo tanto tempo per venire qui? What? Non capisco. Perché tanto per venire a Roma? Ah, yeah. A long time. Molto difficile. 그는 서로 좋아하는 Now, everything's 관계였고요. over. We're here. Siamo qui. Siete qui. What's the matter? Paura? No paura. Contenta. Tanto contenta.
Non sembra vero. 평화를 찾아주었던 미군의 상륙과 그것에 관계했던 이탈리아 여인의 어떤 사랑, bello qui, bello 그런 만남, bello tutto. 그리고 bello. 로마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이 순간들을 둘은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La cioccolata. Sì. Gotta go. Va via. I've gotta go, but I'll come back. Goodbye. What is your name? 네, 이런 시간을 Fred, 필요하고 what's yours? 프란체스카는 Goodbye, Fred. 거리의 여자가 된 상황을 Goodbye, 에피소드를 시작하면서 봤는데요. 6 months. 네, 그렇게 6개월의 시간 동안 이 여자는 변한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의 So I could talk to her. 대사는 Just to 이어집니다. say your name right.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이탈리아어까지 what 배웠다. a name. Perché non l'hai cercata? Perché? 그리고는 How can I find that square in that church? Non ricordo. This damn town. La fontana in mezzo alla piazza. Yeah, I've walked all day on 가슴을 every 숙이고, corner to say 숨기고, another fountain and 대화를 another 나누고 church. 있는 All the squares are the same. 이러한 E la 상황이 casa di 벌어집니다. Francesca era rossa. E aveva un grande portone. Più grande degli altri. Maybe she wants to see me too. She said ritorni. What's the use of talking about it? She's probably just like all the 그래서 rest. 6개월이라는 시간은 Anche lei 그녀를 얼마나 ha da commettere. 이렇게 망가뜨리는 Lei. 않는가. Ci sono tante 과연 ragazze 그 brave. 좀 전에 봤던 프란체스카는 어디 che 있는가 lavorano, che hanno 라는 lavorato. 생각, 또 누가 Hanno 이렇게 saputo 프란체스카를 difendersi dalla fame, 변하게 dalla miseria. 했는가라는 생각들을 Lei è una di quelle. 하게 하는 There's a tree in 그런 the courtyard. 에피소드들입니다. Un albero nel cortile. C'è ancora. Ma non è più. 전쟁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폐허로 이렇게 Io so 만들어 dove è 놓는구나. Francesca. Yeah? 인간의 기억조차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라는 Okay. 비극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인데요. Vada. 네, 프란체스카는 A Giulia? Sì. Domani mattina. quando 행사가 si 일어나면 svegli, 이 dia 주소를 Via tranquilla. Mi 전해달라고 raccomando, la 이야기를 prego. 하고요. Via tranquilla. 그 자리를 뜨면서 Lo ricordi 잠깐만 con 기도합니다. Via tranquilla. Ecco il sole. Have you had a good time in Rome? Yeah. I've been hitting that chow line all day. Hey, what's that you got there? Address of a hall. 네, 네 주소라고 하고 Antonio, che ore sono? 죽여서 던져버리는 Sono le 10:30. 그런 상황. Non è venuto nessuno a cercare. 그리고 signorina. 그 주소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프란체스카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프란체스카의 모습에서 에피소드는 막을 내립니다. 얘는 콜로세움이 보이고 있죠. 페퍼, 융을 인사들이 떠나고 그의 우리 여자들이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Le truppe tedesche incalzate dagli alleati. Devo andare, da che parte passo? 네, 네 번째의 에피소드는 시가전이 벌어지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를 방문하는 미군의 간호원의 에피소드를 네, 거리의 시가전을 전쟁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실내에 숨어 있는 그리고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유격전이 총격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전쟁 상황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다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총을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네, 거리의 상황들이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전문 배우들이 그 사실적인 연기를 통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곳곳에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는데 이미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목격했고 또 사실적으로 봐왔던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해낸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에피소드가 바로 네 번째 에피소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서 비전문 배우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연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극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느낌들을 강하게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극은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분위기에서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Va bene, lascia passare, avanti, avanti. Va bene. Attenti ragazzi, che laggiù si muovono, eh. Avanti. Marco, guarda, questo lo conosco io. 네, 가야만 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막는 사람들, 그리고 각각의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치하고 대치하는 그런 전쟁 상황의 거리를 보여주는 네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My God. 네, 그들이 과연 무사히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 마음속으로 가슴 졸이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때 총성이 울리고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피를 흘린 군인의 모습도 그렇고요. 그것을 구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사실적이어서 정말 이게 다큐멘터리 상황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영화가 왜 혁명적인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이 네 번째 에피소드에는 곳곳에 거리 전쟁 씬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대치하는 세력과 또 그것을 막아내는 세력, 그리고 이것을 잔인하게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이 매우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왜 이렇게 서로를 죽고 죽이는가? 그리고 그 복수와 그 터져버린 감정들을 다시 한번 또 똑같은 형태로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엄마 이야기를 하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과연 전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네 번째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로베르토 로셀리니 감독의 전화의 저편 해봤는데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이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평소와 같은 그 볼륨으로 했는데 제 소리가 좀 묻힌 부분이 좀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사실주의와 모더니즘에 기초한 이탈리아 영화를 한 단계, 몇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킨 로셀리니의 영화. 그리고 이 영화는 프랑스에도 미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영화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액션 배우였고요. 또 지금은 노장 감독이고 끊임없이 좋은 작품을 찍어내는 또 감독이자 연기자 또 각본가로 활약하고 있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미스틱 리버라는 명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